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필성,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이 논란인 가운데 KBS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확보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지난해 8월이었죠. 김 씨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이른바 홍보 강의 녹음 파일인데요. 이 강의는 김 씨가 이 기자에게 요청해서 이루어진 자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김 씨의 수행비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보시면 지난해 8월 30일입니다.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 기자님에게 제대로 교육을 좀 받고 업무를 분담하려고 러프하게 대충 모였다. 여기 다 사모님 최측근들이다. 그래도 10년 이상 다 보신 분들이다. 지난 8월 30일 이 시점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시점이 후보 경선, 당의 후보 경선이 막 시작됐던 시점이고요. 이날 모였던 사람도 캠프 관계자 2명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나온 내용이 사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 이제 문제 7시간 녹음이 나왔을 때 이런 의혹은 이미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밝혀진 거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7시간 녹음의 당시에 이제 알려졌을 때 그 전인 7월 27일 경에 이제 한번 와서 우리 몇 명에게 캠프 구성할 때 그런 것들을 강의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러면 우리가 그 룰을 따라서 캠프 정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건 이미 공개가 돼 있거든요. 네. 이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연결된 내용을 보면 이제 김건희 씨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캠프를 특히 이제 당시 경선이 시작될 무렵이니까요. 경선 캠프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캠프를 꾸려갈지에 대해 자기가 좀 지도적으로 준비했다라는 정황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몰랐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미 좀 있었던 의혹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런 정황이 밝혀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후보 배우자로서 충분히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식적인 반론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반론은 본선이 돌입 이후에 당 중심의 선대본으로 운영이 돼서 김건희 씨나 또 김건희 씨의 가족이 선거에 관여한다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 첫 번째 반론보다 저희가 두 번째 반론에 좀 집중을 해보면 바꿔서 말을 해보면 김건희 씨나 김건희 씨의 가족이 선거에 그리고 선거 과정에 말고 그 이후에 당 경선 후에 선거에 관여했다면 그게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아마 배우자 실장을 할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배우자가 남편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만 나가도 자기 부부 공동으로 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더라도 예비후보 등록하면 배우자만 바로 이제 명함을 돌리거나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남편이 대통령이 출마했는데 배우자가 전혀 무관심하게 가만히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따라서 저는 김건희 씨가 이제 얼마든지 선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니 불러쓰게 강의도 듣고 조언도 받는 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아니 배우자가 그냥 후보 배우자라는 그 타이틀 외에 무슨 공식 직함이 있어야지 선거운동 하는 겁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에. 저는 이 부분은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이런 이제 이야기다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도 저는 지금도 김건희 씨가 이제 프로필 사진도 바꾸고 찍고 하니까 앞으로 적극 선거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건희 씨의 선거 과정 개입 여부와 별개로요. 어떤 인식에 대한 갑론을반도 한창이고 있는데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족에 대한 얘기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해서 무슨 잘못인가 부모를 잘못 만났잖아요. 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진짜 힘들었다. 이 정권을 구하려다가 배신을 당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세간에 있는 윤석열 후보가 가족을 탈탈 털고 하는 스토리.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남의 가족을 탈탈 털 수 있는가.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펀드에서 나중에는 자녀 입시 비리로 옮겨갔는데 그걸 보면서 세간에서는 이런 평가도 잇따랐습니다. 혹시 먼지 털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의도가 없었다는 게 김건희 씨의 그런 발언 내용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제 그 녹취록을 공개한 게 여당에서는 이제 그 핵심에 폭탄 한 방 터뜨렸다. 이런 게 그 아마 생각하고 아마 터뜨렸을 거예요. 근데 그 여론을 흐름을 보면 그 폭탄이 아니고 이제 그 폭죽으로 바뀐 거예요. 폭죽으로. 오히려 이게 김건희 씨의 팬카페 회원이 급정하고 정말 이게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네 이러면서 지지율을 지금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이게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읍소하고 이런 거 보면 최근에 제가 언급 안 해도 이 말은 이제 결국 저는 녹취록을 가지고 폭탄으로 이게 한 방을 제대로 이게 그 공격하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오히려 이게 녹취록을 다 공개해 보니까 김건희 씨가 상당히 그 뭐 틀린 게 별로 없고 큰 게 없다. 이 논게 바로 조국 문제로 저는 봅니다. 여기도 보면 이게 그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부모에서 이제 그 자녀 문제로 계속가면서 사건이 확대돼 나가는 이런 이제 부분이 노잖아요. 이런 걸 이게 사적 대화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봅니다. 이게 뭐 진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적으로 대화할 때는 부모가 이게 그 장관 안 하거나 이게 너무 이렇게 계속 부인 안 했으면 이렇게 확대 안 될 텐데 이런 이야기는 사석에서는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윤석열 총장이 원래부터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정, 올해 이제 인사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국 장관 수사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떠도는 이야기로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그 녹취록을 통해 알려진 거기 때문에 뭐 이게 그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저는 사적인 대화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뭐 그래서 큰 타격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먼지 털기 수사 그런 의도가 있었던 수사는 아니었다 이런 인식. 김필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제가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게 이제 지금 아까 이제 나왔습니다만 이 정권을 구하려다 배신당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남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가 진짜 죽을 뻔했다라는 표현이 사실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이제 후보, 검사 윤석열 시절에 말입니다. 이야말로 사실 문재인 정권 과정에서 가장 파격적인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서 총장까지 기수를 뛰어넘으면서 발탁이 된 인물이고, 네. 이 과정에서 사실 현 대통령의 사실 전폭적인 지지와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임명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정권에서 가장 수혜를 봤다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인사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조국 전 장관의 수사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것이 뭐 이제 압수수색의 횟수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그런 문제, 그런 논란도 있었고, 사실 거기에 공감하는 국민도 많았기 때문에 다시 촛불 집회가 열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설사 수사할 만한 해서 수사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총장이 거리낌 없이 당시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었음에도 법무부 장관 지명자였고 법무부 장관까지 된 사람에 대해서 원없이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후에도 뭐 정권과 관련된 그런 수사들 계속 눈치 보지 않고 진행을 했고, 네. 그리고 결국 나와서 지금 이제 또 야당으로 가서 야당의 지금 가장 중요한, 그리고 현재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탄압받은 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네. 어떻게 보면 배신당에서 이런 부분은 마지막에 그 검찰총장에서 내려올 때 그때 있었던 징계안에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도 좀 해봤습니다만은, 일단 김건희 씨의 발언 관련된 내용 중에 법적인 부분도 저희가 짚어볼 텐데, 일단 공개가 된 녹음 파일 같은 경우는 KBS가 공개한 녹음 파일인데, MBC가 공개했던 것이 주로 이제 전화 녹음 파일이었는데, KBS는 이제 당사자 간의 통화가 아니라 음성 녹음 파일입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뭐 법리는 똑같습니다. 대화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고요. 사실 실무상으로는 전화 녹음보다는 당사자 만나서 얘기하는 걸 녹음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끼리 녹음하는 걸 제3자가 몰래 녹음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대화에 당사자로 참여한 인물 중에 하나가
몰래 녹음했을 경우에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형법상 문제는 되지 않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민사상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만약에 막 남용하거나 막 퍼뜨렸을 경우에는 문제될 수는 있는데 이 케이스는 언론의 보도를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민사적으로도 큰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된 사항들 빠짐없이 이제 사법 대응할 계획이고 실제로도 고발도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사법 대응에 들어간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형사 민사적으로 어떤 부분을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변호사지만요. 너무 이게 법조하면 안 돼요. 바로 이게 정치의 사법화 이게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법으로 이게 풀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게 MBC나 KBS를 고발할 수도 없잖아요. 명예훼손으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틀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녹음한 이 기자도 이게 그 고발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면. 따라서 이걸 자꾸 이게 그 법으로 저는 끌고 가는 자체가 자꾸 정치를 이게 법으로 끌고 하는 정치는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자꾸 이게 방송사나 이 기자인데 법적으로 이게 대응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요. 아마 이게 다 고소 고발 해봤자 대선 끝나면 이게 흐지부지 다 끝날 사안들.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 고소 고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이게 저는 이런 현상은 좀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김건희 씨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인물 정보를 올리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이제 공개석상에 출연한 것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김건희 씨의 공식 등판이 당과 논의가 충분히 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구절도 좀 있는데요. 함께 확인을 좀 해보시면 윤석열 후보의 말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올릴 생각이다. 글쎄 뭘 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분이 이제 비밀주의인 걸 수도 있는 거고 농담처럼 얘기한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특보단장은 5년 전에 김정숙 여사가 전국 양로원과 장애시설에서 봉사활동하고 보통 국민 어려운 피부로 호흡을 했다. 김건희 배우자께서도 그 길을 그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지금 어떤 활동을 할지 충분히 좀 논의가 된다기보다는 논의를 막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김건희 씨 녹취록도 좀 공개가 됐고 그리고 아직 여전히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인데 등판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등판이 이제 임박했다고 저도 보이고요. 실제 이제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이미지가요. 너무 이제 그 여당 쪽에서 공격이 집중 포화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저는 왜곡된 게 많다 봐요.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잘 들어보면 상당히 그 나름대로는 정치 그 식견이라든지 이런 이제 의식이 나름대로 뛰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걸 보십시오. 상당히 학력도 석사 박사학위까지 표절인 어찌나 해도 일단 이게 박사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그 전시 분야에서 커리어 우먼으로서 경력을 쌓은 이런 게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미지가 마치 이게 최서원 씨하고 비교하면서 상당히 좀 왜곡된 이런 부분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다 해서 계속 피해서는 안 된다. 당당하게 저는 후보의 배우자로서 이제 공개 활동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게 너무 현역 의원을 팀을 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거창하게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 2-3명 정도 수행단 있잖아요. 이런 소규모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음지에서 활동하는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래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 선대본 쪽에서 김건희 씨의 수행 비서도 붙이면서 팀을 이제 새로 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설 전에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한다는 걸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이제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공개적으로 대외 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사실 이제 지금 정도는 나와서 설 전에 이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설이 또 여론의 형배를 결정할 중요한 계기인데 지금 녹취록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좀 더 자기는 우호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마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아마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그냥 김건희 씨가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사실 기자회견은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나서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취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김건희 씨 성격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이렇게 이렇게 좀 당찬 듯한 모습을 또 보이는 것도 사실이어서 네. 아마 이제 이런 중요한 선거 전국에 뒤로 물러나 있는 걸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전면에 나서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다시 한번 정면 돌파를 시도해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 정면 돌파 시도했던 것들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하면은 사실 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또 설 전이라서,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설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며칠 내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